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24평형 아파트 도배 장판하는 현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현장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벽지가 떠 있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뭐 결로 현상도 없고요. 낙서도 없고,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깨끗하죠. 몰딩 같은 데 보시면은 거의 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뭐 작은 방도 전체적으로 깨끗해 보이죠. 일단 육안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굳이 뭐 좀 찾자 그러면은 요 정도밖에 없어요. 미미선 풀이 덜 먹어가지고 벽지가 떠 있는 거.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요즘 소비자들은 저 정도만 떠도 연락 옵니다. 하자 났으니까 와서 봐달라고.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좀 어렵죠. 도배하기가 점점. 그리고 작은 방에 지금 몰딩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렇게 페인트 칠을 그냥 도배를 한 후에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본전을 바르고 해야죠. 그리고 등 교체가 없어도 일단 등은 다 띄고 도배를 하는 게 편하게 하니까. 그리고 오늘 장판 교체가 있다 보니까 장판 테두리를 날리고 도배를 시작을 해야겠죠. 일단 뭐 밑작업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힘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거실에 떠 있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죠. 왜냐면은 이게 겉으로 육안상으로 멀쩡해 보여도 다 체크를 저렇게 해봐야 돼요. 벽지가 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나 상하단 그리고 뭐 창틀 문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배를 했을 경우 멀쩡히 붙어 있다가도 나중에 도배를 한 후에 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 문제 때문에 신경을 이제 좀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벽지를 한 번씩 다 체크를 하면서, 저런 콘센트 스위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벽지가 그런 부분부터 떨어지니까. 그래서 밑작업을 할 때는 사실 밑작업을 어느 정도 잘 해놔야지 나중에 하자가 없죠. 도배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도배 한번 해놓으면은 잘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도배한 게 한 거의 5번 정도 도배를 하는 동안에 벽지를 한 번도 안 뜯고 한 상황이죠. 근데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뜯기 시작하면은 전체를 다 뜯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떠 있는 부분만 저렇게 한번 잡아주고 본드 바르고 더 이상 안 떨어지게 한 후에 벽지 남는 걸로 이렇게 한번 붙이고 도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벽지를 뜯고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 도배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이 도배라는 게 참 이게 웃기는 게, 처음에 현장에 왔을 때 보이는 깨끗한 그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을 도배를 하면은 그 기존의 벽지가 마르는 과정에서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뭐 창틀, 문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 번씩 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저렇게 다 제거를 하고 하죠. 일단은 밑작업이 끝났으니까 벽지를 이제 뽑고 그리고 벽 도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하자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쯤에 제가 오늘 하자난 부분을 소개를 해 이제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자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에요. 예, 그리고 풀칠을 했으니까 이제 도배를 하는데, 오늘 현장은 그 거실 천정을 가운데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천정 몰딩 부분이 일정하지가 않아 가지고 칼질하기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싱크대 부분을 이제 도배를 할 때 저 싱크대 부분에 벽지가 많이 이제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태울 때.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면은 싱크대 쪽의 벽지가 많이 안 묻어요. 이제 그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만 묻고 하니까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가운데부터 천정 도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벽지가 싱크대 쪽에 많이 남게 되면은
다 묻겠죠. 싱크대 쪽에 풀이 많이 묻는다는 얘기죠. 보통 소비자분들이 싱크대 청소를 미리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도배를 하기 전에. 근데 사실은 저런 식으로 싱크대나 몰딩이나 이런 부분들에 풀이 많이 묻어요. 물론 풀은 다 닦아 드리죠, 저희가. 닦아 드린다고 하더라도 얼룩이 남기 때문에 청소는 절대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싱크대하고 상판하고 천장하고 틈새가 손가락 정도가 들어갈 틈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벽지를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벽지를 넣죠. 그리고 풀을 특별히 싱크대 같은 경우는 잘 닦아야 되는 경우가, 저런 데 풀이 많이 묻어 있으면은 사실 도배와 상관없이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도배를 성의 없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멀쩡한 부분까지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소비자분들은. 뭐 몰딩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까지 문제를 삼기 때문에 저런 싱크대나 특히나 문짝 같은 부분들, 이런 데는 풀이 딱 이제 마르면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분들이 그거를 좀 문제를 삼죠.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천정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단열재 부분 지금 스티로폼이 보여요. 이런 데는 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본드 바르고 실리콘을 쏴가지고 마감을 해야지 나중에 하자가 안 생겨요. 그리고 천정 도배 이제 끝났으니까 벽을 이제 시공을 하는데, 벽 같은 경우도 저런 끝부분들, 저런 부분들은 이제 본드 같은 거 발라가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뜨지도 않고 하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저런 식으로. 사실 저렇게 도배를 한다고 해도 그 멀쩡히 붙어있던 벽지들이 마르는 이제 과정에서 당기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오늘 하자가 난 부분도 저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밑작업을 하면서 벽지를 다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벽지가 뜨는 경우죠. 예, 그리고 벽 도배하면서 저렇게 이제 장애물들이 나오는 경우, 분전반 뭐 이런 거로 나오는 경우는 칼질을 할 때 항상 벽지를 저렇게 이제 띄우고서 해야죠. 가끔씩 도배하다 보면은 저런 콘센트나 이런 이제 부분에 칼질이 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벽지를 안 띄우고 그냥 칼질을 한 경우예요. 그리고 지금 장판 시공이 시작이 됐거든요. 장판이 기존에 두 겹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맨 위에 거는 걷고 해야죠. 밑에 한 겹은 깔아놓고 하는 게 장판을 깔았을 때 깔끔하게 해도 되고 또 뭐 보행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장판 시공은 전체를 제거하기보다는 한 겹 정도는 남겨놓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장판 전체를 다 걷지는 않고요. 예, 이제 장판 시공도 다 끝났고요. 오늘 하자 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하자가 났냐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끝부분에서 처음에는 멀쩡히 붙어 있었죠, 벽지들이. 그래서 이제 뭐 뜯으려고 해도 안 뜯어지니까 그냥 두고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한 후에 벽지가 마르면서 당겨요. 저런 경우는 물로 적셔준 다음에 실리콘을 쏘고 이제 다시 마감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마감을 한 후거든요. 다시 실리콘 쏘고 다시 이제 붙인 상태죠. 이런 식으로 이런 끝부분들이 사실 멀쩡히 붙어 있다가도 도배를 하고 나면은 이 벽지가 이제 마르는 과정에서 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배시공을 할 필요가 있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